네, 오늘거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벌어진 일들 오늘 굉장히 많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다음 주 월요일은 미국은요, 프레지던트 데이로 휴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옵션 만기일인데요. 통상 이런 이벤트들이 맞물려 있으면 시장은 매도가 나오곤 합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어서 간밤 그 매도가 더 거칠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용 보시죠. 러시아는 20일까지 지금 훈련을 마치고 철군할 거라고 시사한 바 있죠. 근데 미국이랑 나토 측은 오히려 군대 철군은커녕 국경 지역으로 밀집이 되고 있다, 집결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간밤 바이든 대통령은요, 우크라이나 침공이 며칠 안에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번에 16일이 틀리자 지금 며칠 내로 말을 바꾼 거죠. 그러자 러시아는 욱했던지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를 추방했고요. 기싸움으로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한번 보시죠. 상황 보시면 양 진영에서 최악으로까지는 가진 않습니다. 일종의 아슬아슬한 줄타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보시죠. 로이터 통신의 보도인데 러시아가 잠깐만 워워 하는 듯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안보 제안 공식 답변에서 공격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상황을 불안하게 만드는 건 바이든 대통령이다, 이런 서한을 공개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참고로 다음 주에요, 미국과 러시아의 국무장관 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아마 그 전까지는 밀고 당기기 밀당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렇게 누구를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전쟁이고 뭐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본인의 일을 묵묵히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연준의 대표 매파적 인사죠. 플러드 총재입니다. 시장 분위기도 안 좋은데 과격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원래 사실 이날 강연이 예정되어 있어서 불가피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인플레이션이 지금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긴축을 빨리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7월까지 1%포인트 100bp 올리고 2분기에는 QT 대차대조표 축소를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지금 7월 1일까지 연준이 회의가 3번 남아있기 때문에 3월에는 50bp 인상, 빅스텝 밟아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고 있죠. 전쟁 리스크가 아니어도 이것 때문에 미증시는 흔들리긴 했겠다 싶기는 했습니다. 원자재 시장은 큰 반응이 없었는데요. 위험자산 시장의 반응이 극심했거든요. 다음 보시죠. 지정학적 위험과 긴축 우려가 더해지면서 3대 지수 일제히 어두운 표정으로 마쳤습니다. 전쟁 리스크로 뚝 떨어져서 출발이 됐는데 그 이후로 낙폭을 키운 건 블러드 총재 발언 이후였습니다. 계속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장중 저가를 종가로 썼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무려 2.88%, 3% 가까운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다음 보시죠. 투자자들의 관심이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일제히 향하고 있습니다. 금리는요, 떨어지고요. 금이 꾸준히 오르는 모습입니다. 8개월 만에 1,900달러대까지 치솟는 움직임이 간밤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마감 상황 보시면 국제유가 그나마 좀 다행인 부분일까요? 국제유가는 오히려 하락했고 가스도 4.5% 밀렸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마찰이 빚어지면 통상 이런 기름 가격이나 가스 가격이 올라갈 텐데 오히려 이날은 하락했습니다. 생각을 좀 해보면 지정학적 리스크를 시장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유가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우려로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 다시 미국 연준은 긴축을 더 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풀린 유동성이 더 빨리 흡수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인데요. 전쟁 리스크만 있었고 이날은 이 원자재와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투자자들이 크게 보지 않는 듯한 움직임이 하나의 큰 특징이었습니다. 유가야 이란 핵 협상 이슈로 최근 크게 오르진 못했지만 전반적으로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원자재 시장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히트맵 보시면 아쉽게도 오른 종목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빨간불 대부분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특히 이 금융권의 낙폭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국채금리가 밀리자 금융주가 한 2, 3%대 내려가면서 다우지수에 악영향을 줬습니다. 자, 그나마 이제 파란 쪽 보시면요. 월마트가 강했고 4% 이상 올랐네요. 코스트코,
코카콜라, 필립 모리스 등의 종목들 강한 흐름이었습니다. 이쪽이 다 그렇죠. 경기 방어주 쪽입니다. 유통, 식품, 담배 쪽인데요. 다음 보시죠. 주가 차트를 조금 더 늘려봤습니다. 필립 모리스와 코카콜라 신고가 간밤 경신했습니다. 뭐 전쟁이고 금리고 보시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 독야청청 우상향 곡선을 굉장히 강하게 뽑아내고 있는 이들 종목입니다. 역시 시장이 어수선할 때는 경기 방어주가 힘을 받는데요. 국내 관련 이슈도 한번 볼까요? 다음 보시죠. 담배 관련 이슈입니다. 담배인데 웬 핵? 이라고 하실 수 있을 텐데 중동 수출과 이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핵 합의에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요. 오랜 기간 논의되던 사안이긴 하지만 그 전보다는 확실히 이 보도의 구체성이나 톤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가도 최근 오르지 못하고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종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끝까지 보셔야겠습니다. 연결고리를 좀 정리해드리면 국내 대표적으로 이 담배 기업은 KT&G죠. 사실 이란은 이 경제 제재 들어가기 전에는요. 주력 시장이었거든요. 이쪽에 수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경제 제재가 가해지고 나서는 이 4년 연평균 중동 쪽으로 가는 수출 금액이요. 그 2017년보다 50% 수준 한 반토막이 난 거죠. 이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경제 제재가 완화된다면 그 수출에 대한 수혜 기대를 가져볼 수 있겠다라는 보고서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관련주는 연관돼 있는 테마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마지막으로 리포트 조금 더 볼 텐데요. 최근 들어서 리오프닝 관련 리포트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증권가에서 올리기 시작했다고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많이 잡히는 쪽은 카지노와 숙박인데요. 하나금융투자에서는 다음 주에 주목할 만한 키워드를 리오프닝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금투의 보고서에서는 파라다이스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고요. 그리고 하나금융투자 쪽에 이어서 KB증권에서는 리오프닝의 여행과 수요에 대한 기대감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호캉스에 특히 주목을 하면서 관련 종목들 제시를 했는데요. 이 내용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 옮겨서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판단 받겠습니다.